당장 쓸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. 100만 명이다. 그 수가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? 노후에 대한, 노년에 혹은 퇴직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퇴직을 갑자기 하게 되면요,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국민연금 수령할 그 나이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? 저 또한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좀 더 빨리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. 만 65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냐, 150만 원을 받느냐, 아니면 만 60에 100만 원, 105만 원을 받느냐, 이걸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만 60에 딱 105만 원 받는다, 뭐 이것보다는 만 61세든 만 62세든 최대한 내줄 수 있는 기한까지 늦춰서 적당한 시점에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. 결국 우리가요,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, 250만 원, 300만 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든 좀 더 빨리 끄집어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요즘 시대에요, 국민연금이 없어서 땡겨서 조기 수령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봐야죠. 최근에 월급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지금 제 의도치 않게, 제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지금 제가 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, 세 번째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임금이 많이 뛰었죠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다니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제일 적습니다. 그런데 이제 50대인 제가 이 정도 월급을 받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심정적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현실적인 부분에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. 확실히 급여가 줄다 보니 저희 집 이제 생활비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죠. 당장 이제 제가 매월 받던 이제 용돈도 일단 안 받는 걸로, 최소한 몇 년간은 제 용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재설정을 했거든요. 저희 집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또 줄여야 될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, 그런데 당장 뭐 한 달, 두 달, 세 달 사이에 아무리 집안 내 이 생활비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금액이 뭐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. 그게 현실이잖아요. 그러니 이제 고민들도 있는 겁니다.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?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는 그나마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, 직장에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기 때문에 점심값, 저녁값이 안 들어가니까 어쩌면 그걸로 좀 이제 커버한다,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게 충분하진 않죠. 어떻게든 현실을 좀 잘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타개해 가야 되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.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도 어떡합니까? 현실을 잘 좀 대비대응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고 계속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. 언제쯤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도 이런데요.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이유가 되면 지금보다 제가 벌어들일 수입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않고 나중에 그 나이가 됐을 때 딱 제때 받는 게 가능할까,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. 제 고참들 중에 누군가는 만 60이 되면 뒤도 안 보고 그냥 조기 수령할 거랍니다. 왜 그런 결정을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총 금액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국민연금을 받는 걸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65세에 받는 것보다 그저 60에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. 이제 그분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겠죠.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, 결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
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거더라는 겁니다. 어떤 삶이 맞다, 어떤 삶은 틀리다,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고,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을 잘 극복하고 견뎌낸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월급을 받고 줄어든 월급 이제 통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앞으로 살아갈 날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, 이렇게 월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, 또 다른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다. 어떻게든 굳은 각오로, 굳은 결심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당장은 아니어도 한 3년 안에 예전만큼의 수입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안간힘을 써서 성과를 내야겠다, 이런 마음도 먹고 있는 거고, 또 다른 걸로는 그래 어떻게든 잘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볼까,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. 그런데 투자를 해서 자산을 왕창 늘린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, 그걸 빨리 1년 안에 3년 안에 큰 돈을 번다, 이런 기대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조급함이 어쩌면 삶을 더 힘겹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살펴봐야겠죠.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투는 안 한다. 그리고 욕심부리고 과도하게 뭔가 일을 벌리진 않겠다. 이게 저의 마음이고 저의 각오입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움직여야,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잘 지내봐야죠. 해봐야죠. 굳건한 각오로, 결심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. 잘 지낼 겁니다. 괜찮아질 것이고요. 극복할 것이고, 이겨낼 거고, 만들어갈 거고,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지내볼 작정입니다. 좀 더 단단해지겠죠. 좀 더 강해지겠죠.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. 헤쳐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.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좀 더 굳은 결심으로 단단한 각오로 살아가면, 그러면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1년 뒤에, 2년 뒤에, 3년 뒤에 뭔가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지내봐야죠. 올라타야 될 겁니다.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나도 말과 한 몸이 돼서 앞으로 좀 더 내달려야 되겠죠. 그런 결심으로, 그런 각오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고 제 자신한테 말하고 싶은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현실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겁니다. 이상입니다.